시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 코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이 코칭 대화 모델을 자녀들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셨을 수 있는데요. 시작하신 것으로도 충분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녀와의 코칭 대화법을 배워가시면서 또 어떻게 자녀와 소통할지, 응원하는 부모로서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청이 있는데요. 잘 들어야 질문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경청했을 때 청자, 이 한자를 보면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귀이가 있어서 귀를 열고 또 10개의 눈, 눈목에 10십자가 있죠. 10개의 눈을 가지고 일심, 한일, 마음심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집중해서 그것은 마치 왕을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자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왕처럼 고귀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게 레이더망을 10개나 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들, 이것이 경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양쪽 귀를 다 여셔야 합니다. 지금 아이가 양쪽 귀를 열고 있죠. 이것은 상대방의 말도 듣지만 성령님의 말도 들으려고 귀를 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청득심이라는 한자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지혜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말을 하려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들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청득심을 생각하면서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얻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청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중 경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청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잘 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막 위로하고 동정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말을 하기도 전에 말문이 닫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언 충고는 어떨까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상대방이 하려던 얘기를 역시 못하게 됩니다. 또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고 동일시하거나 동의하는 것도 또 말문을 닫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맞장구 치는 것도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과하게 들어가면 또 말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너무 많이 쳤을 때도 경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술 더 뜰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나도 있잖아.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면서 더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리고 또 축소 전환. 다쳤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 갖고 아프다고 그래. 더 다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기 비행기 날아가네 막 이런 식으로 아픈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전환하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자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조사하거나 신문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어떨까요? 당연히 말하기가 싫겠죠. 이 조사하고 신문하는 거는 이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 그리고 지적으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이유를 물어봐 주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묻는 순간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유형 이런 것도 했지만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또 잘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내 얘기를 들려주는 건 역시
경청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경청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 뭔지 이제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메러디언의 법칙을 알면 더 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UCLA의 그 메러디언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말의 내용은 7% 맞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시각적 요소, 청각적인 요소가 더 훨씬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자, 여러분. 지금 저는 분명히 사랑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저희 표정이나 몸짓이나 말투가 어땠나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말을 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소통하고 싶으시면요. 말의 내용, 특히 사랑해,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언어 하실 때는 이 시각적인 표정 같은 거, 제스처, 그리고 말투, 이런 톤, 이런 것들을 잘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소통을 잘 하려면 또 see, stop, eye contact, active listening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하죠. 그래 잘 왔다. 그래 간식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청을 잘 하려면 설거지 하던 거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안아주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 어땠어? 와 그랬구나. 아이고 잘했네. 얘기하면서 간식 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하던 일 멈추고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때 간식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서서 간식을 주면서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는 올려다보면서 엄마가 나를 감시하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특별히 얘기했지만 이것은 배우자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죠. 잘 소통하려면 스탑하시고 아이 컨택 하시는 거, 그리고 액티브 리스닝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연결되어 있죠. 모든 관계는 공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하는 말, 관계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3단계부터인데요. 1, 2단계는 사실 상처를 주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는 원천봉쇄인데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보통 비난이나 비판, 부정, 불평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나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들어?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정도 갖고 뭐 힘들다고 말하다니 정말 너는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 그 사람의 말을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만드는 원천 봉쇄라고 할 수 있겠죠. 되치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2단계는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게 정서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좀 쇼킹했었는데요. 내 생각, 내 감정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전히 학교 갔다 와서 아이가 힘들어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잤어야 될 거 아니야. 몸이 힘드니까 학교 가 다니는 게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충고하면서 얘가 그 전날 늦게 잤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약간 왕따같이 좀 무시당해서 그래서 힘들었던 거라면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공감을 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죠. 이제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러링입니다.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앵무새 같이 좀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경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겠지. 오죽하면 그랬겠니? 라고 꾼하겠지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와서 엄마 나 힘들었어요. 그럼 아이고 힘들었구나. 아, 네가 많이 힘들었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공감이 좀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이나 의도, 정말 원하는 의도를 알아주는 겁니다. 마치 갈매기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 새우깡 같은 거 과자를 탁 낚아채듯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엄마 힘들어요. 그랬을 때 미러링으로 아,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아이가 학교 친구들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4단계 공감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 네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하겠구나. 그래서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의도, 감정을 읽어주시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지격려 칭찬해주는 5단계가 갈 수가 있는데요. 마치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지격려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칭찬해주는 거고요. 이 아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또 그 안에서 이 아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인파워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 못해서 괴로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너는 여전히 엄마에겐 소중한 딸이야, 소중한 아들이야. 그래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네가 마음 쓰는 걸 보니까 엄마가 정말 응원하고 싶네. 우리 딸,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그 아이들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너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알면 도리어 미안해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죠. 더불어서 공감에는 인지적 공감과 감정적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도 좀 알아야 또 더 공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경청이 아닌 것에 조사 신문 이런 것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또 너무 이유를 알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또 너무 감정적으로만 공감하려고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잘 조화되게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감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평소에 자녀 어떻게 대화를 했지라고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얘의 문제가 뭐지? 라고 분석하면서 들으시는지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해서 막 재촉을 하면서 들으시는지 또 아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라고 조언 충고하시는지 또 설거지하면서 내가 하던 일 계속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또 아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 보이지 않고 계속 그냥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면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아서 아이 말을 자꾸 놓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아이가 말하는 동안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고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얘 이래갖고 되겠어? 하는 식으로 속으로 계속 아이 말을 듣지 않고 전신적으로 어떤 논쟁들을 하고 계시는지 자 7가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몇 가지나 내가 평소에 많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하는 행동이셨나요? 네, 그런데 1개 이상 여기서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하고 경청하고 잘 듣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이 7가지 모두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 중심의 대화, 경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소프튼,
로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는 표정, 우리가 멜로디언 법칙 생각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3가지, 웃는 표정, 열린 자세, 몸을 앞으로. 네, 사실 몸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관심이 없으면 몸이 뒤로 저절로 가고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와 웃으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적절한 시선 접촉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네,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또 아이가 괜찮으면 이렇게 허그해 주실 수 있겠죠. 또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유 힘들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이런 것이 다 자녀 중심의 경청이 있습니다. 이 자녀 중심의 경청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말 참 잘 들어주시네, 엄마 아빠랑 뭔가 대화가 잘 되는데, 아 엄마 아빠랑 난 잘 통하는데 라고 자녀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느끼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경청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자녀랑 잘 통하는 부모이길 우리가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중심의 경청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사실. 그렇지만 좀 더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고 잘 통하는 부모님이 되시려면 사실은 직관적 경청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공감의 단계 아까 나눌 때도 사실 그 아이의 숨은 의도, 말하는 또 감정 이런 걸 읽어주면 좋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 있는 빙산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은 우리에게 들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말의 내용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 그 빙산, 바다 밑에 있는 이 커다란 빙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즉 자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진짜 말하고 싶은 것, 내 감정, 의도, 욕구, 진짜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하다, 훌륭한 경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할 때 청자의 그 한자도 기억하시나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라고 표현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망을 많이 열어서,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사랑해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가 괜찮니? 라고 했는데 표정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데도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표정은 별로 안 좋으네, 목소리에 힘이 없네,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중심의 경청을 할 때 그 아이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아이가 자기의 진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 소통의 문이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경청 쉽지 않다, 공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청을 잘하고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 NLP 전제를 들으시면 더 경청을 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NLP라는 것이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래밍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이 우리 행동에게 얼마나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또 지금의 행동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제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 지도를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설명할 수는 없다,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은주는 이런 행동을 해요 라고 들을 때 우리 애가 맞나? 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 들려줬던 어떤 어머니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에 애들이 막 학교가 끝났는지 얘기하면서 가는데 한 애가 그렇게 욕을 잘하더랍니다. 와, 저 집에는 도대체 어쩜 저렇게 욕을 하냐?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애였던 거예요. 네, 집에서는 거의 욕을 하지 않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가 집에서 보이는 행동과 다른 곳에서 보이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아이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 내가 정말 일부만 알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있으면 스탑, 멈추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원이 없는 상태가 있을 뿐이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으면 그 달란트를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달란트가 자원이 있는데 상황이 그래서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원이 없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시각이 다르다는 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석을 갖고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이 잔뜩 떨어져서 왔다. 그러면 서로가 나 실패했구나, 이제 공부 성적 못 올리겠구나, 나는 실패자야 라고 아이가 스스로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험 망쳤구나, 아유 속상하겠다. 다음번에 시험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겠니? 라고 시험을 잘못 본 거에 대한 교훈을 얻어주는 것,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해주는 것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건데요.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번과 5번을 좀 같이 봤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가 유리컵에 물을 들고 오다가 컵을 깼어요. 우리는 그 컵을 깬 것을 보고 놀래서 아이를 혼낼 수도 있고 몸이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유리컵에 물을 가져온 5살짜리 아이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엄마가 피곤해 보이니까, 아빠가 피곤해 보이니까 이 아이는 예쁜 컵에다 물을 담아다 가져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의도가 있죠. 나름 최선의 선택, 그래서 유리컵을 꺼내서 물을 담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몰랐죠. 5살짜리가 유리컵을 들고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말이죠. 결국 그릇을 깨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그릇을 깼던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 특히 이 사람의 긍정적인 의도가 무엇이었고 또 그 상태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공감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경청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의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나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 저분의 긍정적인 의도가 뭘까라고 들여다볼 때 상처받기 싫어서 도리어 먼저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먼저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비판을 해버리는 그런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름의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나름 최선의 선택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눈으로 보면
훨씬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목표가 언어로 표현되면 행동으로 실천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칭에서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조이 코칭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요. 그냥 막연히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 이제 여행 갈 거야. 근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난 내년 여름 휴가 때 여행 갈 거야. 또 내년 여름 휴가 때 하와이로 뭐 뉴질랜드로 여행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화할수록 내가 거기에 가겠다라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에너지는 집중하는 곳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 몰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몰입하죠. 내가 그냥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것이 몰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이도 좋아하는 것, 몰입하는 것에 또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또 보고 또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 8번 나의 정신과 나의 몸은 하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그리고 복이 있으면 행복하면 웃습니다. 네, 이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하면 웃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웃음으로 해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 상관관계를 좀 보시고요.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죠. 예,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감기나 이렇게 힘들어지면 몸이 아파집니다. 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사실은 아파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우울의 성향이 있으신 분한테는 사실 산책하시라고 해요. 몸이 좀 움직여서 몸이 좀 건강함을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고 하면서 좀 이렇게 튼튼해지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9번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크리스천 리더로 서여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몸이 숙여져 있고 위축되어 있고 표정도 안 좋고 하거든요. 그럴 때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죠. 네, 자신감 있는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몸을 이렇게 피고 표정도 자신감 있고 네, 이렇게 나는 자신감이 없지만 나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그 틀을 규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유연해질 수밖에 없죠.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뭐 아이에게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내 자신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유연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 마음으로 또 같이 유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속의 경청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청득심 얘기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 말을 했던 사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아예 듣는 마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귀하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말은 천천히 하라.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성품이라고도 얘기해요. 같이 관계를 따스하게 서로 존중하며 공감하기 때문에 경청도 성품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청, 예수님의 경청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저는 하나님의 경청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고통받는 걸 똑똑히 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우리가 듣는 것뿐 아니라 멜로디안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보셨고 그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경청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청하면 성경에서 또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경청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였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청을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경청하면 떠오르는 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하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신 것도 모르고 낙심하여 갈 때 정말 나야, 나 살아와서 돌아왔어, 얘들아 나야 라고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그 마음을 얘기하도록 들어주시고요. 그들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모습이 진짜 경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경청을 생각하면 또 더 잘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에 대해서 나누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